1800년 6월 28일 창덕궁 희정당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잡던 젊은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직후였습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이며 한 여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서거한 왕의 할머니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그녀는 왕위를 이은 11살의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대리할 권한, 즉 수렴청정의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거한 왕과 평생을 정치적 앙숙으로 대립했던 그녀는 그 왕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지만 자식 하나 없었고 서거한 왕인 정조와 대립하며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노년의 조선의 정치를 좌우하는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노왕인 영조의 아내라는 기구한 운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냉혹한 정치적 지배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은 평생 정치적 소외를 겪다가 왕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여 말년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략결혼과 복잡한 가족 관계라는 모순 속에서 그녀의 숨겨진 야망은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소녀의 파격적인 운명이 결정되던 17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순왕후 김씨의 본관은 경주 김씨입니다. 그녀의 친정 가문은 영조 시대 조선 정치를 양분하던 노론 세력 중에서도 특히 강경했던 벽파에 속하는 영문가였습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은 나라를 둘로 쪼갤 정도로 치열했는데 노론은 기존의 정통 보수 세력을, 소론은 이에 대항하는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정은 바로 이 노론 내에서도 가장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을 거부했던 강경파의 굳건한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김한구였으며 그녀의 오빠 김귀주는 이미 조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태어난 1745년은 영조가 강력한 왕권으로 탕평책을 추진하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피 튀기는 암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759년 그녀의 나이 15세에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66세였던 영조는 정비 정성왕후를 잃은 지 2년 만에 새로운 왕비, 즉 계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왕세자 사도세자가 이미 장성하여 아들을 낳고 대리 청정까지 하는 상황에서 왕세자보다도 어린 왕비를 맡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15세의 김씨를 새 왕비로 간택했습니다. 영조와 김씨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세였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의 결혼으로 기록됩니다. 왕비 간택 시 궁중 야사에 전해지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김씨가 간택 장소에 들어섰을 때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깔려있던 방석을 치우고 앉았습니다. 영조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방석에 붙인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국모로서 다른 가문의 이름이 적힌 방석에 앉을 수 없다는 자존심과 예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영조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산이나 물을 들었던 다른 처녀들과 달리 김씨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어 그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 노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결혼은 노왕의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선 당대 정치의 판세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지지 세력이었던 소론과 세자에게 비판적이던 노론 벽파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씨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은 바로 이 노론 벽파의 든든한 배경이었기에 다수의 사학자들은 이 간택이 노론 벽파가 사도세자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사랑받는 왕비이기보다는 친정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가지고 궁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비극적 대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5세에 궁궐에 들어온 정순왕후는 곧바로 궁중의 고립과 내명부의 냉랭한 암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51세 연상의 남편 영조에게는 어린 아내이자 간호인 역할을 해야 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새어머니의 위치에서 사도세자 일가를 상대해야 하는 딜레마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자보다 9세 연하였고 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와는 나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왕실의 모든 생활은 해경궁 홍씨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미 성인인 왕세자의 어머니였으며 그녀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은 노론이었지만 세자를 지지하는 온건파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는 세자를 극렬히 반대하는 강경 벽파였습니다. 정순왕후와 해경궁 홍씨는 가문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궁궐 내명부의 수장 자리와 왕실 후계자 문제를 두고 차가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왕의 계비라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상궁들 사이에서도 국무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 단호함과 빈틈없는 모습을 갖추었고 노왕 영조에게는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러니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친정의 꼭두각시이자 방패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왕실의 후사를 낳지 못하는 공허한 왕비였습니다. 왕실의 기강과 권위는 곧 그녀의 존재 이유였지만 그 권위는 곧 자신의 친정 세력이 이용하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궁중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정순왕후는 냉혹한 정치 현실과 개인적 고립감을 동시에 체득하며 훗날 자신이 휘두를 냉정한 권력을 내면에 응축해 나갔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은 결국 3년 뒤 조선의 비극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팽팽하게 이어지던 궁중의 긴장감은 1762년 이모화변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의 명령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정순왕후에게 정치적 공포이자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공식 실록에는 그녀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에는 그녀의 친정인 경주 김씨가 있었습니다. 오빠 김귀주는 세자의 폐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이는 정순왕후의 권위를 등에 업은 행동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당시 상황을 침묵하며 지켜봐야 했을 뿐이지만 뒤주에 갇힌 세자에게 물 한 모금 건네지 못했다는 사실은 훗날 그녀에게 냉혈한이라는 평가를 남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왕실의 비극과 정치적 숙청의 냉혹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이는 훗날 그녀가 수렴 청정을 했을 때 정적에게 보인 무자비함의 심리적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정순왕후의 권력은 역설적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될 그녀의 왕실 손자가 새로운 왕위 계승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의 명분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손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벌어진 정조와의 24년 냉전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며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곧 정순왕후의 친정인 노론 벽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초강경 탕평책을 추진하며 친정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이자 노론 단경파의 핵심이었던 김귀주는 정조에 의해 귀양 보내져 결국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실 최고 어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큰 버팀목을 잃는 고통을 겪으며 24년간 정조의 강력한 견제 속에 놓여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침묵을 지켰지만 내면에서는 복수심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키웠습니다. 그녀가 왕대비로서 내리는 공식 지시들은 늘 노론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정조는 이를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계모와 손자 간의 차가운 권력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순왕후는 외로운 정치적 약자였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무서우리만치 길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내노론 강경파 세력을 은밀히 후원하며 정조의 개혁 정책에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정조의 후계 구도의 틈이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거대한 빙산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조선을 뒤흔들 힘을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그녀에게 24년간 꿈꿔왔던 권력의 폭발을 허락했습니다. 정조는 공식적으로는 지병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당대 민간에 퍼진 비공식 이야기에 따르면 정적이었던 대왕대비와 노론, 격파 세력에 의한 독살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독살설은 정순왕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편 궁중 야사에는 정조가 임종할 때 정순왕후가 찾아와 소리 높여 통곡하며 슬퍼했다는 인간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800년 7월 정순왕후는 55살의 왕 대신 정치를 하는 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첫 공식 명령은 정조의 정책을 뒤집고 24년간 억눌렸던 친정 노론 강경파를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대규모 인사이동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통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정조 개혁 전체를 뒤엎는 대반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냉혹함은 특히 정조의 지지 세력이었던 남인과 서양 종교인 천주교도들을 향했습니다. 1801년 신유년, 조선 역사상 가장 대규모 종교 탄압 사건인 신유박해가 발생했습니다. 천주교가 전통적 유교 질서와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천주교 탄압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 세력과 실학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숙청을 통해 남인 지식인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대규모로 처벌하고 정조의 핵심 실학자였던 정약용 등을 유배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노론 벽파의 시대를 열어젖히며 사소한 국정까지 직접 관여하는 강한 여군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궁중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대신들 앞에서 국정에 대해 논쟁할 때 내가 공덕이 어디 있소? 지금 공덕이란 거짓말로 날 속이는구나. 나도 말 좀 하고 살자. 이와 같은 매우 단호하고 강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24년간의 억압에 대한 반발이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최고 실권자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절정은 짧았습니다. 1803년 왕 순조가 15세가 되자 그녀는 관례대로 왕 대신하던 정치를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경주 김씨를 통해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의 문을 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력은 곧 순조의 장인이 된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정적을 숙청하고 만든 새로운 질서가 결국은 또 다른 외척 가문의 전성시대를 예비한 것입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 김씨는 61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40년 넘게 궁궐의 대립 속에서 지켜왔던 친정 경주 김씨 세력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론 강경파에게 그녀는 잃었던 영광을 되찾아준 구원자였지만 남인과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비극을 초래한 냉혹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대비의 서거를 넘어 조선 정치 흐름의 격변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통치는 외척 세도 정치를 초래하여 조선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오랫동안 조선 후기를 망친 악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적 칼날을 휘두르던 그녀에게 뜻밖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개혁가의 면모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라는 피해 숙청이 벌어지던 바로 그 해, 그녀는 조선 역사상 길이 남을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나라에 소속된 노비들을 해방시켜 일반 백성으로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이 노비 해방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정책으로 무려 6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노비가 한꺼번에 해방된 것은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비들은 나라에 신공을 바쳐 나라의 재정 기반이 되었는데 그녀는 신분 질서를 해체하고 노동력을 확보하여 경제 재건을 꾀하고 민심을 얻으려는 강력한 통치자의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던 냉정함 이면에 가장 낮은 신분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개혁 군주의 모습이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순왕후 김씨는 단순한 악녀나 현모양처로 단정할 수 없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운 강인한 여성 권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배경인 노론 강경파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했고 정적을 숙청하는 냉혹함을 보였지만 동시에 서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조선 왕실과 정치 세력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빚어낸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어 시대를 초월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란한 한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